안 그래도 어려운 4점짜리를 10분 20분 걸려 풀었는데 답이 없어. 수능 때 본인이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봐. 멘탈이 어떻겠어? 내가 15년 이상 강의하면서 수능이랑 수리논술까지 시험을 많이 보러 다녔는데 우리의 뇌에는 작업기억 효율성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용량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안 쓰면 손해를 보는 거고, 쓰면은 이런 실수들이 방지가 되는 거야. 최소 3등급 확보 전략, 최3확 전략을 쓰면 4, 5등급 친구들은 3등급을 뚫을 수도 있고 2등급 친구들은 1등급, 1등급은 만점도 노려볼 수 있어. 나름 기출 4점짜리도 잘 풀고 공부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시험만 보면 이상하게 개 털리는 친구들이 있어.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수능 때는 실력 발휘가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대책 없이 그냥 또 당할 거야. 본인이 실력에 비해 점수가 안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우연히 이 영상을 봤다면 정말 큰 행운이야. 내가 4, 5등급을 왔다 갔다 할 당시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3등급을 못 뚫을 때가 있었어. 그 당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실력이 모자른 거다라는 냉소적인 조언을 좀 해줬는데, 물론 그 말도 맞아. 근데 시험 때만 좀 잘했으면 하는 아쉬운 문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시험 운영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지. 되게 시행착오도 많고 오래 걸렸는데 결국 시험 운영을 바꿨더니 3등급, 2등급 조금씩 뚫리더라고. 그 노하우를 내가 전부 알려주려는 거니까 각 잡고 영상 보도록 하자. 본인의 부족한 실전력이 이 영상에서 말하는 것과 잘 맞아 떨어진다면 등급이 2개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 사실 내 영상이나 온라인 수업은 현직 선생님들도 많이 보는 편이라 내 노하우를 풀고 싶진 않은데, 예전에 나와 같은 친구들을 위해서 풀어볼 테니까 이거 저장해놨다가 시험 전날에 항상 꼭 한번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어. 중요한 순서대로 설명해볼게. 자, 실전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사실 내가 겪어본 결과 문제풀이 순서를 통해서 시간 관리를 잘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해. 아니 이런 거 생각할 시간에 공부나 해서 실력이나 키우지, 실력이 좋으면 순서대로 풀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근데 이건 하위권 학생들 뿐만 아니라 상위권 학생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 자, 인지과학 용어로 작업기억의 효율성이란 용어가 있어. 이게 뭐냐면 작업기억은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걸 뜻하거든.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여러 가지 작업한 게 머릿속에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어려운 문제를 먼저 풀어버리면 작업기억을 많이 쓰겠니 적게 쓰겠니? 많이 쓰기 때문에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 뇌가.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쉬운 문제를 많이 다 풀어놓고 어려운 문제를 풀면 약간 든든함이 있는데, 어려운 문제를 먼저 붙잡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굉장히 조급해져. 자,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이름을 붙인 이 전략의 이름, 최소 3등급 확보하자, 최3확 전략을 지금 보여줄게. 자, 요즘 트렌드와 맞춰서 작년 수능 시험지로 간단하게 보여줄게. 자, 어떤 걸 나중에 풀면 되는지만 딱 짚어줄게. 자, 일단 1번부터 앞장에 뺄 건 당연히 없겠지. 4점짜리까지 그냥 쭉 가야 돼 일단. 자, 여기서 10번, 11번, 12번 요쯤 되면 애들이 이제 멘탈이 좀 나갈 수가 있어.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선생님 기준에는 12번까지 그냥 푸는 게 더 낫다고 봐. 너무 많이 버리고 가면 심리적으로 오히려 더 쫓겨.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는 그냥 푸는 게 더 낫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버려야 될 건 이 13번부터 15번까지는 나중에 풀자야. 상위권 학생도 좀 나중에 푸는 게 좋아. 아니 근데 11번부터 15번까지 요즘 난이도 삐까삐까 하던데요? 11, 12번이 개 어려우면 어떡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13, 14, 15를 무조건 딱 버린다가 아니야. 자, 어떤 식으로 가냐면 9번부터 15번까지가 4점짜리거든? 근데 여기서 사실 90번은 그렇게 어려운 적이 별로 없어. 11번까지도 사실 그래. 근데 13, 14, 15 요거랑 12번이 이제 약간 복병이거든? 이러면 이 중에서 3개를 빼는 거야. 이건 약간 좀 눈치껏 본인이 내공이 좀 있어야 돼.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 14, 15를 나중에 풀기로 했어. 13이 좀 만만하게 생겼어. 그리고 내가 자신 있어 하는 단원이 나왔어. 그러면 들이대는 거야. 주관식이랑 선택은 쉬워. 4점짜리가 20, 21, 22 3개밖에 없고 선택도 28, 29, 30 이렇게 3개만 4점짜리거든. 그래서 이쪽에서 3개, 이쪽에서 3개, 이쪽에서 3개 해가지고 총 9개를 나중에 풀고 가는 게 최사막 전략이야. 9개면 너무 많이 버린 거 아닌가요? 라고 하지 말고, 잡아 9개를 다 틀렸다 치면
94 36이니까 64점이 나오거든. 자, 이거 한번 볼래? 이게 나무위키에 나와 있는 등급 컷표인데, 자, 일단 미적분 기준으로 구모, 수능, 올해 6모 요 순서야. 평가원 것만. 이랬을 때 3컷이 지금 63, 61, 58 보이니? 전부 다 그냥 넘어가고 있어. 미적분 기준으로. 근데 확통이라 기하는 64점이면 모자른데요, 지금? 구모에서 모자랐고 수능에서 모자랐고 기하는. 그 다음에 확통은 구모, 수능에선 좀 더 맞췄어야 됐어. 9개를 싹 다 버리라는 게 아니야. 9개를 나중에 풀자야. 자, 그 9개를 나중으로 미룬 다음 나머지만 깔끔하게 풀었을 때 시간이 몇 분 남았는지 너희가 한번 계산을 해봐. 나 같은 경우는 무조건 50분 가까이씩 남았거든. 공부를 많이 한 다음부턴. 좀 내공이 모자라서 30분 남았다 치더라도 30분에서 50분 남긴 다음에 그 시간 동안 여유롭게 마음을 좀 안정을 취한 상태로 문제를 풀어내면 좀 더 맞출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이게 바로 최소 3등급 확보 전략을 말하는 거야. 근데 9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 완벽히 맞춰야 되지 않겠니? 실수가 있으면 안 될 거고, 풀었는데 정답이 없어 이래가지고 시간이 지연되거나 하면은 또 말릴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실전력으로 정말 중요한 파트가 시간 순서를 잡은 다음에 실수를 완벽히 잡아내는 거거든. 근데 내가 이런 실전력 관련된 영상들을 올려놓으면 이런 거 연구할 시간에 공부라도 조금이라도 더 하지. 수학 공부는 정도대로 공부만 많이 하면 된다라고 꼭 댓글 다는 분들이 있거든. 나는 이런 분들을 수학의 도사라고 부르거든. 수학 도사들 같은 경우는 수능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아니면 학력고사를 본 좀 오래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일 거야, 아마 내 추측에. 수능은 시간 안에 얼마나 문제를 잘 해결해내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선생님과 같이 천재가 아닌 일반적인 수준에서 시작하는 학생들은 전략이 없인 정말로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수능 도사들의 멋있는 말에 현혹돼가지고 공부를 약간 고지식하게 하면은 등급이 3, 4등급 아니면 4, 5등급에 갇혀가지고 그걸 못 깨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실전력을 끌어올리고 숨은 키를 찾는 것처럼 숨은 등급을 찾아주는 실전 체계와 모의고사 수업을 온라인 클래스로 마지막에 진행을 하는 거거든. 근데 도움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꼭 실전력에 대한 걸 연구해야 된다. 실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멘탈이 살아있는 상태로 시간 관리 잘 하려면 오늘 배운 것처럼 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연구해보고, 그리고 풀릴 듯 말 듯한 비빌만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 이런 걸 어떻게 접근하면 풀 수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신경을 써봐야 돼. 근데 이 모든 걸 단기간 안에, 남은 시간 안에 전부 혼자 깨우치는 게 어려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대다수가 아마 그럴 거고, 그 친구들을 위해 내가 개강하는 마지막 파이널 강의가 실전 체계와 온라인 클래스야. 자, 이제부터는 온라인 클래스 실전 체계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 실전 체계화 온라인 클래스는 줌으로 수업을 하는 라이브 클래스 수업이야.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니까 인강이랑 뭐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 왜냐면 인강이나 대치동 대형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조교 선생님들이 고민을 들어주고 또 뭐 숙제 관리나 질문 관리도 많이 해주시잖아. 근데 나는 인원 정원을 제한해 놓고선 내가 직접 학생들이랑 최소 하루 한 번은 매일 DM 하면서 실전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을 전부 상담을 해줄 예정이야. 자, 모의고사 교재는 이미 검증이 많이 된 2간 모의고사로 진행할 예정이야. 자, 10회분이 나갈 거고, 이 모의고사 어디서 구매하나요 하는 친구들은 고정 댓글에다가 내가 링크를 달아놓도록 할게. 처음 1회부터 6회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할 거야.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밤에 수업을 할 거고, 그 다음 마지막 4회분은 일주일에 2회씩 좀 몰아칠 거야. 그게 너희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내가 판단을 했어. 그래서 9월 9일 첫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 영상을 좀 나중에 본 친구들도 녹화본이 있기 때문에 뒤에 신청을 해도 상관은 없다. 근데 이 수업을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인 친구들이 있을 거야. 이런 친구들은 선생님 수업을 안 들었을 경우에 후회할 수도 있어. 풀이를 봤는데 이 풀이가 왜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문제를 풀 때 우연히 어떤 풀이가 떠오르면 맞추고 우연히 떠오르지 않으면 틀리고, 이런 기복이 있는 경우는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무조건 도움이 엄청나게 돼. 문제 안
안에 어떤 단서를 보고 어떤 풀이가 떠올라야 되는지 이 연계, 이 필연성을 내가 완벽하게 짚어줄 거고, 근데 너희가 그걸 짚어준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시험 현장에서 나올 수 있을까? 그게 나올 수 있으려면 그거를 필기해 놓고 반복해서 볼 수가 있어야 돼. 나는 그거를 필기하고 어떤 식으로 봐야지 효율적으로 전체를 다 보고 시험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지까지 전부 다 내가 해결해줘. 그리고 아까부터 얘기한 실전력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자, 모의고사 수업을 하면서 실전력이 클 수밖에 없게 이 앞쪽 부분에선 어떤 생각을 하면 문제를 풀어야 되고, 4점짜리 어떤 유형은 어떻게 생각을 해주고, 선택 과목에선 어떤 생각을 하면 문제를 풀고, 이런 실전적인 노하우를 다 쏟아줄 거거든. 실전력은 클 수밖에 없어. 자, 수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내가 고정 댓글에 수업 신청 방법에 대한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할게. 그 링크에 있는 글을 정주행해주고, 그리고 수업을 신청해주면 되고, 이 실전력 관련된 모든 것들을 혼자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 유튜브 영상 올라오는 것만 봐도 큰 도움이 될 거야.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 많이 기대해주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나눠서 촬영해야 될 것 같아. 당장 바로 앞에 모의고사 때문에 실전력이 되게 급한 친구들은 뒤에 내용을 내가 작년에 찍어놨어. 사실 그 작년 실전력 링크를 걸어놓을게. 그리고 작년 영상도 있지만 올해 내가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 관찰하면서 깨우친 게 또 있거든. 나는 항상 학생들 풀이를 보다 보니까 수업을 할 때마다 발전을 해. 그러니까 구독 눌러놓고 올해 올라오는 영상들을 정주행해주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거야. 검산이 중요하다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수능이랑 수리논술 시험을 많이 보러 다닌 15년 이상 강의를 한 내 경험상 나는 검산을 하면 무조건 망했었어. 그 이유가 나랑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확증 편향을 보통 가지고 있어. 그래서 검산 대신에 바로 실전 시험에서 암산을 하면은 실수가 많이 나온다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 만점자나 1등급 시험지를 보잖아? 암산이 꽤 많아. 근데 3, 4, 5등급인 너희가 암산을 하면 완전 망해버릴 수도 있어. 연산을 할 때도 암산은 피해야 되고 암산은 해야 돼.